다음에 마지막 강의였던 그 전혜진 교수님의 대동맥 환자의 건강 관리 이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우, 제 순서인지 모르고 아주 너무 놓고 있다가 갑자기 두 분이 안 하시게 돼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대동맥 환자의 건강관리, 제가 사실 혈관건강센터장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환자분들에게 뭘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챗 GPT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AI는 말해주었습니다. 사실은 약물치료, 생활습관건강, 정기검진, 스트레스관리, 긴급상황 대비 해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다 해주었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측면에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잘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것 중에 중요한 거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개인 맞춤형 관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다른 것이고 한 분 한 분에 맞춰서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거고, 제가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들은 이제 이후에 있는 환자분들, 아니면은 지금은 이벤트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혈관 건강에 위험 인자들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 오늘은 콜레스테롤이나 그리고 혈압이나 그리고 이제 체중과 관련해서 좀 더 이게 결국은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왜 체중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체중은 사실은 모든 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사실은 저는 살을 빼면은 성형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살을 빠지면 뭐 했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정말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살이 많이 찌면 많이 물리니까 무릎도 아프고 방광도 눌리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 무릎 아픈 거, 허리 아프고 기도도 많이 물려서 사실은 이제 호흡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우울하고 불안한 것 외에도 대사적으로 많은 질환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방간 외,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많은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제 대동맥 혈관 질환과도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 대한 비만학회의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비만 환자가 왔을 때 여러 가지들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평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심내혈관 질환을 꼭 평가를 해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환자가 이미 비만하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미 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환자한테서 관상동맥 질환, 혈압, 그리고 뇌경색, 신부전이랑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또 말초혈관의 의미에서도 이런 하지정맥류나 이런 혈전 횡전증의 위험들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더 평가를 해주십시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압이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리고 체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깊숙이 말씀을 드리면 너무나 많고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항상 혈압에 대해서도 여러 학회들이 계속 매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얼만큼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은 많지만 적어도 위의 혈압이 140, 아래 혈압이 90이면 혈압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분명히 치료해야 되는 혈압에 내가 들어간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혈압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은 마치 전압이나 수압처럼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혈압에 대한 역사 이야기만 해도 끝이 없는데 어느 정도 있어야 조직에 피도 가고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었고, 혈압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신장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온다라고 또 되어져 있었지만, 여러 연구들이 쌓여서 봤더니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혈압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게 그 환자가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똑같이 군대에 있었던 US 베테랑 연구인데 140명의 아주 젊을 때부터 70세까지 같이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 70명은 고혈압 치료를 했고 70명은 고혈압 치료를 안 했을 때 나중에 봤더니 그들 70명 중에 치료를 안 했던 사람은 27명이 뇌졸 중에 걸리고 치료를 했던 사람들은 한 명밖에 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 고혈압은 정말 치료를 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떤 중요한 핵심이 되었던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혈압이 생기면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130에 80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높은 정상 고혈압이냐 아니다 1단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건 분명히 약물 치료를 하든 생활습관 조절을 하든 우리가 노란불이 켜진 그룹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나의 혈압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한 번쯤 기억을 해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혈압에서 위의 혈압이 20 올라갈 때마다 분명히 이제 왼쪽 그림은 우리가 뇌졸 중이고 오른쪽은 심혈관 질환인데 위험 인자는 계속 그 위험 사망률입니다. 그 증가한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인자가 내가 정말 하나도 없을 때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더 많을수록, 그리고 진짜 질환이 있거나 만성 호흡병이 있다라면 그 위험 인자는 이게 빨간 그룹에 들어가 있다. 그럴수록 더더욱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 위험 인자가 적다라면 약물 치료보다는 심지어 140에 90일 때도 약물 치료보다는 생활습관 조절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의사와 상의하셔서 약물 치료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으로 조절해야 좋을까? 아까 전압수압 얘기한 것처럼 너무 낮은 게 좋은가라고 하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 있고 그러면 낙상 골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알고 계신 이제 질환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이기 때문에 140에 90 아래,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너무 낮추는 거 위험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만약에 질환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낮추는 게, 조금 더 느슨하게 낮추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130, 80 아래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가 주는 약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약들은 분명히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약의 부작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사들은 특징이 환자가 빠른 시간에 진료를 받기 때문에 어떤 증상을 호소하면 그 증상을 빨리 약으로 치료하고자 하는 어떤 그때 습관이 있고, 환자분들도 어떤 증상이 새로 생기면 제값 빨리 의사를 갑니다. 왜냐하면 의사를 만나는 게 굉장히 빠른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 증상이 생긴 게 언제부터지 하고 거꾸로 돌아간다면 그때쯤에 어떤 약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먼저 스스로 교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잘 돌이켜보면은 나중에 의사들은 계속해서 약을 주려고 하지만 환자들 스스로도 이제 더 이상 약을 먹기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칸티오는 이제 통찰적 의미인데 한번 기억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고혈압 약에서는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면, 잇몸이 많이 부어요라고 하면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은 모든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혹시 혈압약을 바꾸거나 혈압약을 새로 시작을 하였을 때 잇몸이 붓근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발이 부어요 라고 해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 이유는 발이 붓는 거에는 더 많은 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이런 혈압약 외에도 당뇨나 뭐 호르몬제나 그리고 진통제나 다른 많은 약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 하나야라고만 또 기억하셨다가는 제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약제로 인해서 특히 혈압약으로 인해서 생긴 부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흔하게 부었으니까 이뇨제를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혈관에 의해서 생긴 부종이지 물이 차가지고 생긴 부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뇨제를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던지 끊던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레스테롤을 또 말씀을 드릴 건데, 콜레스테롤은 사실은 우리 알고 있듯이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좋은 거 나쁜 거, HDL, LDL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을 빼면 콜레스테롤이 호전될 수 있다. 그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대동맥 환자분들, 또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은 여기 고위험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들어가는 환자들은 그러면 LDL을 얼마나 조절을 해야 될까라고 한다면 70 아래로 조절하는 게 맞습니다. 뭐냐면 낮게 조절하는 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뭐 뇌출혈 위험이 생긴다는데 물론 뇌출혈이 잠깐 있었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이고, 위험 인자가 있을수록 70 아래로, 아니면 나이가 처음 약물 치료할 때 내 LDL보다 반 아래로 조절하는 게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은 게 지금은 맞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나 너무 기운 없고 피곤해 이런 환자들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근육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고 꼭 기억하실 거는 약을 처음 먹었을 때 대부분의 그런 일들은 한 달 이내, 길게는 3개월 이내입니다. 갑자기 6개월, 1년 이 얘기 듣고 또 갑자기 나도 그런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의사를 만나서 한 달, 이 3개월 이내에 정말 근육효소 수치가 10배 이상일 경우에 근데 마침 내가 그 약을 먹었을 때 나이가 좀 많고 여성이고 또 말랐고 그랬을 때 더 위험인자이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너무 지나치게 우려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지 말자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오래 먹었고 갑자기 나타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더 맞겠고 또 하나는 모든 약이 그러하듯이 간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콜레스테롤 약마저도 간 수치를 올리는 대표적인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을 듣고 뭐 10 올라갔는데 몇 올라갔는데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증상이 없는 거, 뭐 10이나 20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달이나 이런 뭐 큰 간부전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 우리가 정상의 3배 이상이 올라갈 때 이때만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이렇게 기사들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들으셨으니까 정말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 3배 이상 올라간다면 한 120,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약을 먹는 것이 낮추는 것이 나에게는 더 위험인자를 낮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금 뚱뚱한 게 아니라 되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선진국화되면서 서구형 체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몇 킬로그램에 굉장히 연연하는데 킬로그램으로 비만을 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체의 지방을 보는 거고 배둘레를 보는 것인데 배둘레를 보는 것도 그게 바로 체지방을 반영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환자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하면서도 보면 1kg도 안 빠졌어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킬로그램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저는 이제 지방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면서 지방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빼는 것보다는 근육을 보존하는 거에 더 의미를 주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유럽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비만은 뭐 76%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식이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음식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의사를 만나서 치료해야 되는 병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게 이게 유럽과 우리나라 반대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75%가 의사를 만나야 되는 만성질환이고 암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인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중 감량을 성공해서 유지하는 사람의 비율을 본다면 대부분은 의사를 만나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만은 병이고 의사를 만나야 돼서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얻는 이득은 단순히 외적인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상 체중인 사람들이 고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당뇨의 위험들이 높듯이 비만한 경우에는 거의 2배, 사실 2배까지는 아니어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위험인자를 오버랩하여서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무겁기 때문에 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골관절염, 무릎 통증도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런 비만도를 25부터 비만이라고 하는데 27부터 우리가 1 올라갈 때마다 골관절염의 위험도도 15% 올라간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식 FDA 기준 하에서 안전하게 허가된 약제들이 있어서 환자를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있으며 그리고 이렇게 104주, 56주 오랫동안 치료를 했을 때도 10.8kg를 뺄 수 있는 약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올 하반기 때는 이 언론에서 본 것처럼 10.8kg가 아니라 거의 더 많이 뺄 수 있는 약들이 오고 있어서 아마 체중을 빼는 데 있어서 큰 이슈가 있을 텐데 그동안에 우리가 체중 감량하는 데 있어서 성공은 5에서 10% 체중 빼주면 잘했어 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뺐을 때 우리가 얻는 이득은 예뻐지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당뇨나 심내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혈압을 개선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이런 것들 그리고 삶의 질마저도 함께 호전된다고 하니 꼭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사실 학생대에 대한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체중 감량을 하느라고 이런 치료를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들을 길게 봤을 때 추후에 이 사람들이 살만 빠졌냐 콜레스테롤이 좋아졌냐의 이슈가 아니라 이런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 두 분의 차이가 있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만 약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단순히 잘 빠져 이것도 보지만 했던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좋았어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의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챗GPT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나쁜 교육, 런웨이가 아니라 라이트 웨이로 가려면 이런 다각도의 여러 가지를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대동맥 수술 환자입니다. 이제는 환자가 아니죠. 수술한 지 1년 반 정도가 됐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혈액분들 하고 있는데 혈소판이 우리가 15,000에서 45,000이 정상 수치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많은 정도로 나오거든요. 혈소판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혈소판을 정상적으로 만들려면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수술 전에도 그러셨을까요? 수술 전에는 정상이었어요. 지금 드시고 있는 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더 인자들이 또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하나만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지만 사실 만정도는 우리가 혈소판 수혈을 하거나 그럴 위험인자는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추적 검사를 하시면서 봐도 크게 위험인자가 되는 정도 저희가 다시 보면 5만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반절아래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문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은 지켜보셔도 되고 혹시나 간이나 간 초음파나 이런 것들도 함께 아마 이미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아주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정도.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제 허가된 약제들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줄 수 있는 연령들이 조금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올드에이지가 될 경우에는 못 주는 약들도 있고 그렇고요. 이제 저희 외래에 오시면 이제 또 각 평가를 하고 각자에 맞춰서 네. 때로는 오셨는데 비만이 먼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네. 가족들은 걷기 운동 말고 활동이 요가라든지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막 겁을 내고 못하게 하거든요. 네. 대동맥 환자는 걷기 운동만 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않죠. 네. 일단은 찢어질 것 같다고 가족들이 얼마나 되셨는데? 그걸 지금 양을 치료주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분들은 6개월? 네. 6개월 이제 서서히 부르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절대 평생 걷기만 해 이런 걸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저가 생각할 때는 1년 됐을 때까지 이제 정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질 텐데 사실은 그거는 각 개인에 따라서 너무 다르고 이전에 이 환자가 하고 있었던 그 운동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달라서 그 상태를 보고 결정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아까 전공 증상 같은 거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혈압이 높은 사람들 그런가요? 대동맥 질환 혈압이 높은 사람이 한해도 없는지 그거는 병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세요. 혈압이 높은 사람이 한해서만 대동맥 질환이 오는지 혈압이 정상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질환이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 증상이라든가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증상은 혹시 증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는 게 문제거든요.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위험한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급성대동맥 방해증 이런 것들이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갑자기 제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쓰러지면 응급실에 가가지고 CT를 찍고 대동맥 박리증 진단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이 관리를 계속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센터에서? 아니면 어떻게 외래를 계속 와야 되는 건지? 외래로 계속 오셔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보실 수가 있고 오늘 시간상에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령에 따라서 예방접종마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예방접종이 또 가지고 있는 혈관질환하고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맞춰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합적으로 하지만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오시면 가능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질환뿐만 아니라 그 연령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노인이라면 또 이제 기능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뇌인지 신체가 가지고 있는 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제 질문은요. 이거를 센터에서 그 퇴원 후 레귤러리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외래 때만 몇 개월에 한 번씩 와서 질문을 하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제 저의 혈관 건강 센터 외래를 오셔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추가 답변을 좀 드리면 수술 대동맥 환자들이 이제 우리 전혜진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막 이러잖아요. 이거를 내가 종합적인 관리를 좀 받고 싶다 이러면 얘기를 하시면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그다음에 그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은 소개를 못 드렸지만은 그 웰 에이징 센터라고 그죠? 1층에 있거든요. 올라오고 있는데 웰 에이징 힘드시죠? 잘 읽자인데 사실은 저는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자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그 얼굴도 이렇게 예뻐질 수 있어요. 가면은 그렇습니다. 추가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원하시는 분들 초음파를 봐드리는 시간. 질문 있습니다. 초음파. 불러드립니다. 번호표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계시면 그 밖에서 불러드릴 거니까 조금만 대기해 주시면 순서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